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입니다. 고장 신고가 접수된 지 3분 만에 빨간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직 어떤 차량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신고자의 이름과 차량 번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북미의 긴 고속도로 구간을 관리하는 야간 긴급전화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지역이라 길가 비상전화기를 쓰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위치번호를 확인하고 상태를 들은 뒤 경찰이나 정비 차량을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조금 넘어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량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 80라번 비상전화기 옆에 멈췄다고 했습니다. 혼자였고 주변에는 다른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기다리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협력 업체에 연락하려던 순간 여성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견인차가 벌써 왔어요. 센터 화면에는 출동 차량이 없었습니다. 저는 견인차 색과 표시를 물었습니다. 낡은 빨간색 차였고 문에는 예전에 계약이 끝난 업체의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씨, 회색 세단 맞죠? 센터에서 왔습니다. 여성은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람은 저뿐이었고 아직 어디에도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식 차량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화가 곧 끊길 겁니다. 이 구간은 위험해요. 그 말이 끝나자 통화에 심한 잡음이 섞였습니다. 우연일 수 있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여성은 남자가 차 앞쪽을 살피는 척하면서 계속 안을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순찰대에 즉시 상황을 알렸습니다. 위치 번호와 빨간 견인차를 전달하고 여성에게 경적을 울려 지나가는 차량의 주의를 끌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했지만 84번 전화기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한 것은 15분 뒤였습니다. 회색 세단은 갓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여성의 가방과 휴대전화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빨간 견인차도 사라졌습니다. 차량 앞유리에는 노란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공식 구조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제가 일하는 센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양식과 비슷했지만 종이 색과 서명이 달랐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다른 차량을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2시간 뒤 여성은 폐쇄된 주유소에서 발견됐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견인차를 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끊긴 직후 남자가 강제로 문을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멀리서 경찰 불빛이 보이자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반대편에 승용차 한 대가 멈췄고 여성이 도움을 청하려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승용차도 빨간 견인차와 한패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두 차량 사이에서 남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여성은 도로 아래 배수로를 따라 폐쇄된 주유소까지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한 것은 견인차 운전석에 붙은 목록이었습니다. 비상전화기 번호와 시간대가 줄지어 적혀 있었고 84번 옆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센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더 나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휴대전화 연결이 나쁜 구간에서 차량 고장 신고가 7건 있었습니다. 그중 4명이 센터에서 보냈다는 빨간 견인차를 봤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명은 그 차를 탔습니다. 1명은 가까운 모텔 앞에 내려졌지만 지갑과 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1명은 신고를 취소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같은 차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신고자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센터 내부를 조사했지만 정보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8실러번 전화기 주변에서 작은 카메라와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에는 그 구간에 자주 멈추는 차량과 비상 전화기 사용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고 내용을 모두 들은 것이 아니라 길가에서 운전자와 차량을 미리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차량 안에 보이는 서류나 운전자가 통화 중 말한 내용을 통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모든 협력 차량의 색과 확인 문구를 바꾸고 신고자에게 출동 차량 정보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몇 달 동안 야간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빨간 견인차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새벽 2시에 센터 주차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외부 방문 개용 인터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낡은 빨간 견인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유리 안쪽에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확대하자 제 이름과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 2시 10분 공식 구조 예정. 저는 그날 아침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뒤 견인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80라번 비상 전화기에 수화기만 놓여 있었습니다.